잠깐, 이게 진짜야? 네, 맞습니다. 두 스님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똑같은 해를 예언했어요. 언제? 2025년, 바로 올해요. 뭘 예언했는데?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데요? 같은 사람의 등장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사람인데요? 권력을 쫓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뭔데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나타났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 걸까요? 경제의 불안정, 심화되는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 바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다고,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혼란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닐까요? 이 두 스님의 말은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흐름은 분명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고승이 있었습니다. 허운 스님과 타너 스님. 이들은 모두 같은 해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두 분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타너 스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22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전을 외웠고 유교와 도교, 천문과 철학에 두루 능통한 학인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분단, 정말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흔들릴 때 그는 세상을 공부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했고,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주역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점쟁이도 아니었고 예언가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가 남긴 답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분명한 시점이 나옵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타너 스님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할 것이다. 그 시점은 1953년 이후 72년이 지난 해이다. 여기서 잠깐, 1953년이 왜 중요할까요? 1953년은 한국 전쟁이 멈춘 해입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해죠. 분단이 고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큰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갑자기 온다. 하지만 100일,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않는다. 그 시기는 고요하게 시작되며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다가 결국 모두가 느낄 만큼의 무게로 덮쳐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말한 100일간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타너 스님이 말한 그 어둠의 시작은 아닐까요? 그 어둠은 물리적 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의 붕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분열과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이 어둠이 지나면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권력을 쫓지 않고 대의를 쫓는 자이다.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며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이다. 타너 스님은 그 인물을 권능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 인물이며 한반도의 전환점을 이끌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 즉 천명을 받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통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세계 질서를 바꾼다. 경제, 산업, 문화, 정신 모든 중심이 한반도로 향할 것이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보면 단순히 한국의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 전조가 아닐까요? 베트남 전쟁, 일본의 재난, 한국 내부의 갈등. 그는 일찍이 그것들을 언급했고 맞춰왔습니다. 이제 그의 말처럼 2025년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는 해다. 이제 또 다른 예언자 허운 스님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 역시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순간이 거대한 혼란 이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허운 스님은 타너 스님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혼란, 중화민국의 몰락, 국공내전과 공산정권 수입까지 중국 현대사의 모든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서로의 존재를 알 기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시기를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허운 스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티베트와 네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고전과 경전을 직접 접하고 수십 년간의 수행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그의 수행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을 넘나들며 각지의 고승들을 만났고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 하나는 그가 직접 쓴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은 한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허운 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2016년 중국의 한 사찰 문서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적힌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후 동쪽의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 전역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서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고 60년이 지나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중국은 분열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조선은 호랑이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된다. 허운 스님이 세상을 떠난 해는 1960년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해는 2020년.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는 2025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운 스님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조선은 본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의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운명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다시 조선을 부른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운 스님은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통일 이후 경제적 부흥을 이룰 뿐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도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중심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너 스님과 허운 스님 두 사람 모두 큰 혼란을 먼저 겪고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두 예언은 모두 2025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혼란이 먼저 온다. 두 스님 모두 예언의 시작을 큰 혼란으로 정의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100일간의 어둠이라고 했고, 허운 스님은 거대한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혼란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혼란 이후의 부흥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말했습니다. 셋째, 그 시점은 바로 2025년이다. 서로 다른 경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같은 해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통일과 구원자. 두 분의 예언 모두 한국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나신 허경영 신인님의 존재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낡은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지도자는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타너 스님이 예언한 권능의 지도자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타너 스님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쫓지 않고 대의를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기존의 정치 질서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허경영 신인님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런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통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통일은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허운 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허운 스님은 조선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수많은 인종을 이끌게 된다고 했고 그들은 이타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집니다. 타너 스님은 2025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했고 허운 스님도 2025년을 기점으로 조선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에 허경영 신인님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말한 100일간의 어둠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타너 스님은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 어둠이 거치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싶을 뿐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타너 스님이 예언한 지도자의 특징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타너 스님은 그 지도자가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며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허경영 신인님을 보면 다른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고 다툴 때도 그런 다툼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세계 평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스케일 자체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두 스님이 예언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허운 스님은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는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고 조선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게 된다고 했습니다. 탄어 스님도 그 시점이 오면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이 정확히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포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그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 역시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거나 경쟁 상대로 보는데 허경영 신인님은 가족으로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일치점들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특히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스님 모두 2025년을 한국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했고 바로 그 2025년에 허경영 신인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스님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또는 그 어둠이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이 두 스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시대 속에서 등장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준비된 이, 대의를 향해 움직일 줄 아는 이, 그런 인물이 어둠을 걷어내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는 준비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과연 두 스님이 예언한 그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말씀과 행보를 보면 예언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인지, 그저 또 하나의 해로 지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예언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일치점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